처음에 분석 썼을 때 제가 적응이 가장 안 됐던 게 온라인 첨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보통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제 뭐 오프라인, 그러니까 책에다 하는 첨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를 보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적응도 안 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책에 풀어줄 때는 거의 저의 설명이 많고, 그러니까는 아이가 풀 수 있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첨삭을 하면, 그러니까는 저희 그 첨삭 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 힘으로 혼자 푸는 거니까 풀이 과정 쓰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다 첨삭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마치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혼자 풀게 하니까는 아이가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가 가능한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첨삭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세모랑 X표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의 실력 향상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거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간혹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를 들고 오셔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렸는데 혹시 학원에서 다뤄준 문제냐 했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첨삭창을 띄우면 뭐 날짜까지 다 해서 언제 그 문제를 했는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거의 뭐 많이 안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유형을 틀리면은 이제 그거를 확실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변형 문제까지 들어가서 이제 다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틀리는 문제 양도 많고, 그러니까 첨삭 시간도 다른,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보다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굳이 변형 문제까지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끝까지 푸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아시노트는 뭐 이해도순으로 쭉 뜨고 책은 오답순으로 쭉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애들이 사실 그냥 문제집을 보면 물론 이제 문제집 넘기다 보면 틀린 문제가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막 야 너 뭐 몇 페이지 몇 번 틀렸잖아 그렇게까지 기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거기는 어쨌든 간에 틀린 문제가 쫙 다 있고 그 단원별로 묶여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뭐 최근 오답순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제 학생들한테 야 너 이거 가장 최근에 틀린 거지라고 물으면 이제 학생들도 최근에 틀린 건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 오답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평상시에는 시험 볼 때 말고 그냥 평상시에는 최근 오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풀고 나면 어쨌든 학생이 했던 똑같은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 딱 메인으로 뜨는 건. 그래서 그걸 풀고 나서 애들이 그 옆에 변형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하는 아이들은, 좀 이해도가 있는 아이들은 아 이렇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주고 그 체크를 해주잖아요. 그 선생님 해서. 그러면 그게 표시가 나오니까 집에 가서도 그걸 볼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켜서 집에 컴퓨터를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학원에서 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배영지 풀어서 갔는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를 하면 막 제가 결국에 다 써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다음 뭐야 EX 뭐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오프라인은 학생이 이렇게 앞에 연필을 잡고 이렇게 앉아있고 전 뒤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학생 옆에 있는 게보다는 이렇게 뒤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써야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부분이 좀 더 있죠.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그 비중이 학생이 되는 비중이 더 많고, 그리고 그냥 여러 학생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만약에 사교재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쭉 채점을 하고 많이 틀린 문제들은 앞에서 같이 해주고 이제 학생마다 조금씩 틀린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제 문제 풀라고 해놓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와중에 제가 만약에 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면 이 학생한테는 야 뒷페이지 뭐 풀어 혹은 뭐 제가 프린트를 주고 이거 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온라인을 하게 되면 제가 이 학생한테 너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이거 두 개 유형 가르쳐줬으니까 너 이거 변형 문제 3개 풀고 이거 변형 문제 3개 풀고 있어 라고 하고 제가 옆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가르쳐준 거를
풀게 연습시켜주고 난 또 여바이를 가르쳐줄 수 있고, 근데 온라인이 아니면 어쨌든 얘 이걸 가르쳐주고 얘는 다른 걸 풀고 있잖아요. 얘도 이걸 하고 나면 또 다른 걸 풀고 있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명 할 때는. 안심을 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부족한 반에서는 그냥 오답 위주로 하자. 그리고 좀 잘하는 반 같은 경우는 오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형 문제 세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하나를 풀게 하고 시간이 남으면 거기서 또 선생님 선택해서 두 문제 정도는 풀게 하고, 방학 동안에 처음에 기본 나갈 때는 오답 위주로 했어요. 지금 이 오답도 개념도 모르는데 변형 문제까지 하기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무리다. 그래서 오답 위주로 하되, 자, 학기가 시작해서 다시 두 번째 반복했을 때는 그때는 변형을 시켜라. 그렇게 하니까 훨씬 선생님들도 부담을 덜 갖더라고요. 안심노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사실 틀린 문제에 대한 물론 요 부분에 틀린 부분이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변형돼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대치동이 웬만큼 잘하는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교과서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만 선생님 실력들이 다 그렇게 평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유사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변형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는 조심해야 돼, 저렇게 조심해야 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노트가 최고죠. 정말로 그거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노트.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첨삭지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좀 하는 게 저도 그렇고 그냥 일반 종이 아무거나 찢어가지고 주니까 애들도 좀 그랬는데, 종이 한 장씩 띄어서 제가 날짜를 적어주고 첨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틀렸으니까 비슷한 유형 유사 문제 한 문제를 더 풀자, 이렇게 애들한테 기준을 잡아서 첨삭을 하니까 애들도 의외로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첨삭 빨리 하자고, 자기가 안 되는 유형을 알게 되니까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무작정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네가 이 문제를 틀렸으니까 다음에 또 이 문제 나오면 틀렸을 거다라고 한두 마디씩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첨삭이란 게 일반 온라인이 없었을 때는 제가 뭐 어떤 문제를 가르쳐줬고 그런 거는 책을 펴봐서 페이지를 넘겨봐야만 뭐 빨간 글씨가 있으면 첨삭을 해줬었던 거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첨삭은 이제 해줬던 문제도 1차, 2차 이렇게 다 뜨고 이제 뭐 이해도라던가 난이도라던가 이런 걸 학생이 틀렸던 횟수나 이런 게 다 표시가 되니까 학생들도 자기가 이 문제 정말 중요했고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이제 딱 직시하면서 더 열심히 문제를 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안심노트에 그게 너무 좋아서 뭐 난이도 높은 학생, 뭐 잘하는 학생도 그렇고 못하는 학생도 그렇고 수준별로 첨삭을 해줄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 잘하는 애들한테는 난이도 상 문제로 진짜 저희 책에는 잘 없는 문제들까지 다 풀 수 있게 해줄 수 있었고, 못하는 애들은 그만큼 기본 유형에서 변형된 것까지 다 풀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변형된 문제로 일단 풀다 보니까 그냥 한 문제를 풀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숫자 바뀌고 문제 풀 수 있으니까 다음에 나중에 또 이 학생은 틀렸던 문제니까 또 다시 나오면 그 학생이 문제를 풀면서 쌤 그때 첨삭했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저는 애들한테 몇백 문제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학생한테 첨삭을 언제 해줬는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그때 가르쳐줘서 내가 비슷한 문제를 맞췄다, 쌤 이제 이 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첨삭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제 시간이 없어서 놓쳤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해줘야 되겠구나, 애들이 느꼈으니까 저도 그만큼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첨삭을 해야 되겠다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확실히 달라진 거는 이제 분석 아이들은 시험 기간에는 뭐 공추나 포트폴리오를 안 하잖아요. 선홍기를 안 하는데 그 하는 게 애들이 유형별로 이 유형은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학교별 프린트라도.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자기들이 확실히 파악하려고 하는 게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애들이 유형별로 보려고 하는 게 많이 는 것 같아요. 애들이.